i인데 2분의 i에 자, 이만큼을 엡실론 했을 2분의 i 엡실론 근방 안에 뭐가 있다? 요 fz가 있다. 그런 뜻이랍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이렇게 여러분 기하학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z평면에서 요놈을 파악하고 w평면에서 요 부등식을 우리가 기하학적 의미를 우리가 여러분이 파악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 15번도 간단한 증명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요 문제는 여러분들 하나의 세오롬으로 기억해 두셔야 된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핵심이 요건데, 이 복수함수 fz는 요 실수부를 나타내는 ux, y라는 함수하고 허수부에 해당되는 vx, y. 자, 이 복수함수의 실수부와 허수부 자체는 이 하나하나는 각각은 x, y에 관한 이변수 실함수라고 그랬죠. 자, 이 실함수인 요 실수부와 요 허수부를 각각 ux, y, vx, y라고 했을 때에 자, 요 복수 함수의 극한값이 이 w0. 자, 요 w0. 근데 이 w0가 보니까 u0와 v0를 각각 실수부, 허수부로 하는 이와 같은 복소수죠. 그러니까 요 복소 함수의 극한값이 w0인 것은 이 복소 함수의 실수부의 극한값이 u0가 되는 거하고 허수부의 극한값이 w0의 허수부인 v0가 되는 거하고는 서로 뭐가 된다? 동치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요렇게도 성립하고 요렇게도 성립한다. 그런 뜻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요 좌변이 성립할 때에 우변이 성립함을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데 먼저 좌변이 성립한다는 것은 이런 얘기죠.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양수 델타가 존재해 가지고 자, z가 한없이 z0로 간다는 것은 절대값 z-z0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다. 이런 뜻을 그것을 의미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립했을 때에 요 fz의 극한값이 w0라는 것은 절대값 f0 마이너스 w0 그죠? fz 빼기 w0의 이 절대치가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한다는 뜻이 여기까지가 바로 요 밑줄진 부분을 얘기한다는 거죠. 요 말은 z가 한없이 z0에 가까워진다 그런 뜻이고 그랬을 때 요 말은 fz의 극한값은 w0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이 부등식이 성립했을 때에 요 부분이 성립하고 그리고 and 요 부분이 성립한다는 것을 이제 보이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x, y가 x0, y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 말은 자, 무슨 말이겠죠? 자, 요 말은 결국 우리는 지금 요 z가 z0에 가까워진다는 그죠? 자, z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x 플러스 iy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z가 z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말이나 x, y가 x0, y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말 같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요 극한값이 요 놈의 극한값이 u0임을 보이는 방법은 자, x, y가 x0, y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것은 요 말로서 우리가 대체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요 말이 성립했을 때에 ux, y의 극한값이 u0임을 우리가 보이는 방법은 ux, y에서 u0를 뺀 요 절대치가 엡실론보다 결국 작다는 사실을 보이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요 말이 요 놈이 성립할 때에 ux, y 빼기 u0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를 보이게 되면 z가 한없이 z0에 가까워진다는 이 말이나 x, y가 x0, y0에 가까운 말이랑 같이 우리가 같은 말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에 요 놈의 극한값이 u0라는 사실을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ux, y의 극한값이 u0라는 사실과
vx, y의 극한값이 v0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부터 증명한다는 것은 요 놈에서 요 놈을 뺀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고 요 놈에서 요 놈을 뺀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는 사실을 지금부터 보이면 된다는 거죠. 자, 찬찬히 여러분 생각하면 다 이해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ux, y에서 u0를 뺀 절대값은 자, 여기에서 뜬금없이 자, 요 놈에다가 지금 요것을 우리가 추가를 했죠. 자, 그래 놓고 우리가 자, 요 부분은 그대로 여기에 왔는데 여기에 vx, y 빼기 v0의 i v0에다가 i를 곱한 만큼을 더한 절대값으로 표현했죠. 그래 놓고 우변은 좌변보다 즉 좌변은 우변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죠. 요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답니다. 우리가 요것을 요거는 우리가 허수가 없죠. 그렇죠? 실수값인데 여러분들이 만약 이 부분을 덩어리를 하나의 A라는 실수값이라 생각해 봅시다. 그럼 구조가 A의 절대값하고 A 플러스 IB의 절대값을 비교했을 때에 자, 좌변이 우변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된 거죠. 뜬금없이 이걸 우리가 하나 추가를 했죠. 그렇죠? 그럼 이건 항상 승리하는 게 뭐냐면 이 좌변의 의미는 무슨 말이죠? 우리가 루트 A제곱이라고 하면 이 우변의 의미는 우리가 복소수의 우리가 절대값이라는 것은 실수부 제곱 플러스 허수부 제곱이니까 자, 무슨 말이겠죠? IB가 추가된 값의 절대값이라는 것은 당연히 요 오른쪽이 왼쪽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요 놈을 이제 왜 추가했는지는 이제 그 다음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요 좌변은 우리가 먼저 이 생각한 요 좌변이 엡실론보다 작다임을 보이기 위해서 좌변보다는 크거나 같은 요 우변을 우리가 하나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 우변을 찬찬히 보니까 지금 ux, y하고 i 곱하기 vx, y라는 것은 fz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이겠죠? 요 놈하고 요 놈 곱한 것은 fz를 얘기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u0하고 i 마이너스 v0에서 마이너스를 떼고 생각하면 자, 마이너스를 떼고 생각하면 u0 플러스 i v0 이렇게 되죠. 그러면 u0 플러스 i v0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w0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럼 요 마이너스 요게 지금 이 전체가 지금 뭐니까 w0니까 결국 fz 빼기 w0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전제 조건에서 f0 빼기 fz 빼기 w0가 엡실론보다 작다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요것은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뭘 보인 거죠? 그렇죠? ux, y가 지금 ux, y에서 u0를 뺀 그의 절대치가 결국 엡실론보다 작다를 보였다는 것은 결국 ux, y의 극한값이 u0라는 사실을 보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vx, y의 극한값이 v0임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자, 여기에서 지금 vx, y에서 v0를 뺀 요 절대치가 결국 이제 요 엡실론보다 작다는 사실을 이제 보이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요 절대치 안 부분에다가 이렇게 i만큼을 이렇게 우리가 곱했답니다. 자, 요 절대치 안에 들어있는 요 부분에다가 i만큼을 곱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i를 곱하면 우리가 요놈을 다시 곱해버리고 똑같아지죠. 그쵸? 자, 그래서 요만큼을 뺐는데 사실 요게 의미가 없는 게 요것은 뭐죠? 마이너스 i의 절대값은 뭐죠? 1이죠. 그쵸? 1이니까 요거는 사실상 없는 거와 같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요 절대치 안에다가 이렇게 i 하나는 곱해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어른도 아닌 i를 곱해줘. 자, 그러면 그것은 이렇게 우리가 두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ux, y 빼기 u0라는 그쵸? 요 실수 이만큼에 해당되는 실수를 여기다가 더한 거죠. 더했죠. 그쵸?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iy 자, 요렇게 우리가 b
자, IB의 절대값하고 실수 A를 추구한 IB에다가 실수 A만큼을 더한 거의 절대값을 비교하면 당연히 오른쪽이 왼쪽보다는 크거나 같죠. 그죠? 왜냐하면 이것은 루트 B제곱을 뜻하는 거고 이것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만큼을 추구한 것은 자, 요 놈의 절대값에다가 그 놈에다가 이만큼 실수를 더한 거의 절대값은 반드시 왼쪽보다 오른쪽이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보니까 우리가 다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요 ux, y하고 i 곱하기 vx, y는 fz가 되어지고 그리고 요 마이너스는 그대로 여기다 가져오고 u0에다가 i, v0의 합은 w0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 요 결과에 의해서 결국 이것은 뭐다? 엡실론보다 작다인 것을 우리가 보였죠. 작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요 부분이 즉 vx, y 빼기 v0의 절대치가 결국 엡실론보다 작다임을 우리가 보인 셈이기 때문에 결국 요 놈이 승리한다. 즉 vx, y의 극한값이 v0라는 사실을 보인 셈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요 놈이 승리하고 우리가 요 놈이 승리한 것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좌변이 승리하면 우변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대로 우리가 증명을 했다. 이런 얘기죠. 이제 역으로 우리가 한번 이제 요 우변이 승리할 때에 이제 우리는 좌변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이기 위해서 자, 먼저 우리가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는데 자, 극한이 이제 우리가 두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델타 값도 두 개가 필요하겠죠. 자, 요 극한 값에 해당되는 동네에 사용할 그쵸, 델타 값을 델타1이라고 요 동네에 사용할 델타 값을 우리가 델타2라고 해봅시다.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자, 먼저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보자는 거죠. 요 부분. 자, 요 부분을 봤을 때에 x, y가 한없이 x0, y0에 가까워진다의 수학적 표현은 뭐냐? 자, 이것은 우리가 x, y가 x0, y0, 뭐다? 델타1 근방에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복소수일 때는 절대값 z 마이너스 뭐였죠? 우리가 아까 z0의 절대치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에서는 이 수학적 표현은 요 z라는 점하고 z0라는 점 간에 뭘 얘기하는 거죠? 거리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x, y고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x0, y0니까 아예 요것을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되죠. 그렇죠? 요것에 해당되는 지금 우리가 지금 요 놈에 대응하는 요런 꼴에 대응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표현할 적에는 x, y와 x0, y0, 사이의 거리니까 x 빼기 x0의 제곱 빼기 플러스 y 빼기 y0의 제곱의 루트 값이라고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0보다 크고 델타1보다 작다일 때라고 우리가 표현한 거라는 거죠. 자,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1대에 요 놈의 극한값이 u0란 말은 ux, 0에서 u0를 뺀 절대값이 보통은 우리가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요 엡실론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뭐 2분의 엡실론, 뭐 3분의 엡실론, 4분의 엡실론 이런 마음대로 둬도 상관없다는 거죠. 또는 필요하다면 3엡실론이라 줘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엡실론 대신에 왜 2분의 엡실론을 뒀는 것은 우리가 요 놈이 승립할 때, 요 놈이 승립할 보이기 위해 기술적으로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둔 거랍니다. 그 왜 뒀는 뒤에 가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요 극한은 우리가 역시 x, y가 x0, y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내지는 요 x, y가 x0, y0의 델타2 근방에 놓여 있다는 수학적 표현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델타2보다 작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 거죠. 그럴 때에 요 놈의 극한값이 요 놈이라는 것을 이렇게 vx, y에서 v0를 뺀 절대치가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2분의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표현했는데 어쨌든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델타라고 하는 것을 미니멈 델타1, 델타2라고 이렇게 둔 것은
요 부등식이 동시에 성립하는 요게 일종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우리가 미적분학에서 해봤죠.